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 지도 기초 중에서 경호와 보안업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호 직무 산업이 어떤가를 교수님이 만든 자료를 갖고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호 직무는 크게 보면은 이제 정부기관 산업하고 민간기관 산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결국은 정부 경호 기관 산업하는 것은 청와대의 경호실부터 해가 경찰의 경호경비 영역, 또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는 군인의 경호의 파트도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서 계속 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공경호, 뒷부분을 사경호 또는 민간경호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김명경 교수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들이 하는 직무를 여러분이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경호와 보안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경호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체 대략 11개의 세부적인 직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능력 단위와 능력 요소가 있다. 여러분이 앞서에 여러분에게 우리 학과의 NC에서 개발했는 저 파일을 한 번 2주차, 3주차, 4주차 걸쳐가지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주차까지 그랬죠. 그거 여러분 봐서는 잘 모르죠. 요거를 좀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개가지를 보면은 잘 안 쓰는 말, 여러분이 잘 안 듣는 말, 경호기획, 그 다음에 정보, 경호보안, 그리고 수행경호, 그 다음에 의전, 근접경호, 실무적인 요소, 경호 실무적, 그 다음에 경호 요소에 대한 조사, 경호경비, 그리고 경호행정. 경호행정 하면은 과거에 경호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다 경호행정인데 요즘은 과거에는 학과 명칭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같이 경호보안과 이렇게 이제 것을 통합하죠. 통합하고 그 다음에 경호협상, 이거는 이제 상대와의 이제 그 협상보다 협의가 맞겠죠.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갈 때는 사전에 충분히 국빈 및 요인에 대한 경호를 하게 되겠죠. 상대방 쌍방 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에 관련된 장비, 그리고 경호 운전. 우리는 실제 수업 시간에 잘 못 배우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든지 도보 대행이나 차량 대행이나 모든 것은 경호를 중심으로 하면은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경호 운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호 컨설팅, 이렇게 해서 각 11개의 직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능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 단위가 어떻게 되고, 새로운 요소, 하부 요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까지 거기 보면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에게 파일로 올려줬는 NC에서 거기 보면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세히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경호 직무 분야가 어떻게 되냐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호 직무 분야라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인적, 그 다음에 차량이라면 장비가 있으니까 물적,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사람이 생명체, 그 다음에 신체, 그 사람의 목숨, 그리고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재산적 가치, 재산 이런 것이 결국은 경호원이 지켜가지고 사회 공공 질서의 안녕과 또한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 요원이거나 민간 기관 요원, 민간 단체 요원이 하는 업무를 경호 직무 운영한다. 그래서 나함도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가 조금 뭐 신체, 생명, 재산 또는 잠재적 또는 가시적 위험 요거 들어가죠. 그죠? 위협을 한다는 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방, 방어, 보호한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원하도록 방어를 프로텍트하고 그 다음에 또 디펜스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경비활동, 정보활동, 경호작용, 보안작용 이런 말도 쓰죠. 그런데 뭐 실제 여러분이 임지에 가서는 뭐 청와대 경호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어렵게 경호 업무나 보안 업무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배운 대로 늘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 며느리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학교를 1년 이상 다니면 어느 정도 이야기 익숙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활동이 국방 수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의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호 직무 활동이라고 한다. 또 세 번째는 결국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포괄적 경호 활동을 위한 직무 수행한다. 이러거든요. 앞서는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또 중복되지만 나눠지지만은 다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의 목적. 공동 목적이 뭡니까? 국방 보호, 국방 수호, 국가 치안 활동 유지.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가지는 좀 광범위한 경호 활동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밑에 즉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호원이 각종 테러 및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할 인적, 물적 경호 대상에 대하여 경호 활동에 필요한 정보, 첩보 수집, 인원 및 장비 운영 활동하여 경계 활동까지 포함하여 그래서 또 여기서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포함한 포괄적 경호 활동으로 결국은 뭡니까? 신체, 생명, 재산 보호, 안전 보장을 하는 전문가다. 여러분이 경호보안과다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호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여러분 전도사가 되어야 되죠. 어떤 내가 가정이나 어떤 단체 소속된 활동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데 친구들 또 가족을 통해 어디 다른 장소에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항상 여러분은 안전적 요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호 홍보를 했다 하면 그러니까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 안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의 인적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경호 대상자가 되죠. 우리는 경호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위기의식 및 공포 조성이 오는 긴장, 불안, 초조 세 가지를 해결해 줌으로써 경호 대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율 활동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그래서 물적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이죠. 물적 대상이 재산, 시설 이런 거죠. 차량 이런 거죠. 국가 및 민간의 중요 시설. 여러분 국가에는
국가 방호 목표, 가, 나, 다 세 가지 급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방송국, 국영방송국, 그 다음에 변전소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이거 전부 다 공항, 다 이것이 국가 방호 목표입니다. 가, 나, 다 때문에 그 가, 나, 다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호 목표라고 하는데 방호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 손실과 재산상의 손해를 줄여준다, 막아준다. 다시 말하면은 경호 직무 활동은 경호원이 첫 번째 일적 대상에 대한 신체, 생명, 재산, 더불어 심리적 안정을 통해 가지고 위기의식 및 공포조성의 긴장, 불안, 초조까지 다 해결해 줌으로써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물적으로는 국가 및 민간 중요 시설에 대해서 테러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활동한다. 결국은 뭐냐?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경호 활동을 함으로써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손해를 막아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경호 직무 활동이다. 이해하겠습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용어가 이 쓰는 사람들이 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인적, 물적, 재산, 생명, 그 다음에 이런 다 지킨다 이거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잘 모르면은 그냥 끄떡끄떡하지 말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교수님들 꼭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면은 앞서 있는 거는 개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요 또 이게 공경호 사경호 이야기 나왔죠, 그죠? 민간 기관에 이양해가 한다. 정부 활동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의 내 지역에 있는 경찰관 특히 도시는 경찰관 한 명이 과연 그 지역에 몇 명의 국민을 시민을 지키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700~800명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라 하는 것이 뭐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남을 위협하는 것이 뭐 한 군데만 있습니까? 동시다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치안력이 우리나라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시민의 재산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하려고 하면 네가 당신이 경호원을 써서 자비를 내가지고 미리 방어를 해라.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경호는 지키긴 지키고 커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경찰권이 없어서 체포를 못 하거든요. 그 경호원이 억울할 수 있죠. 당한다면 나중에는. 상대방은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뭐 흉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매개로 해서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제공해서 그 일정 시간에 맞게끔 그만큼의 경상비 노력비를 받는 거죠. 그런 경호원이 그런 한마디로 하면은 서비스 사람이죠. 자, 다음 봅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개의 직무가 요구된다. 그래서 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보면은 경호원은 경호 직무에 해당하는 핵심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래서 경호무마다 하면 경호원을 가고 그 다음에 경호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안, 정보, 주차도 더했죠. 경비, 비표관리 들어간 사람마다 출입 동선에 따라 다 색깔 달리하고 모양 달리해야 되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된다. 그지? 순찰, 검색 탐지, 수색, 정찰 이러한 임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2학년들은 군대에 갈 경우는 이런 쪽에 가가지고 근무를 해도 괜찮아요. 도움이 됩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교수님도 군대 생활하면서 수색, 매복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결국은 개념적인 이해가 빨라졌죠. 일반 그냥 뭐 보병 부대 가지고 소총 소대장 했으면은 별로 아닌데 나는 다양한 부대, 다양한 업무가 있는 부대를 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는 이런 것이 경호 직무 분야가 어떻게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경호실, 여러분 이 지금 강의실에 한글을 띄워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화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몇 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좀 다소 긁히고 하거든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부 기관에는 경호 직무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은 뭐 연 2, 30년을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원의 필요 요소가 발생하는 시기에 2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죠. 여러분 선배들이 1기가 청와대 경호실을 가 있고 그 다음에 6기가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못 가고 있어도 가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뭐 꿈을 또 접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통령이 퇴임하기 1년 전에 많이 뽑아요. 1년 동안 이제 경호원 교육을 시켜가, 시보 교육을 시켜가, 그 다음에 이제 초임부터 뭡니까? 배명 경호, 청와대 경제 들어갈 때 그 앞에 보면 약복입에서 쭉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검증받아가 안으로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기초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도 가도 여러분 기본적인 생활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 임용 시험에 따라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임무가 대통령을 포함한 경호 대상자 임직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여러 재산, 물적 대상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방지하는 업무다. 그리고 경호구역 내 순찰, 경호활동 보단 순찰입니다. 그래서 수행 업무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 다 친다는 것보다는 안 들어본 내용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실무, 수행, 신변보호 의전에 대한 실무 있습니다. 해봐야 되죠. 우리는 김병영 교수님하고 여러분이 수행 경호, 그 다음에 건적 경호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의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여러분이 의전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배워야 되는데 경호원으로서 이제 본분을 지키고 하면은 그 지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기 때문에 상급 지휘자가 어디 이야기하고 할 때는 여러분 이제 현생활 하면서 익혀나가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보면 주차관리, 출입관리, 기획 시스템, 그 다음에 순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획 시스템은 분명히 배우죠. 그죠? 우리가 신변보호 수행 경우 것이. 그 다음에 정보활동 위의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또는 어떤 것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첩보와 정보는 달라요. 첩보와 정보는 달라요. 첩보는 미확인된 사항이에요. 찌라시 할 수 있는 거죠. 정보는 육하 원칙이 되어가지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활동을 잘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위해와 이런 유해 이런 내용을 조사활동하네. 그 다음에 또는 우리도 뭐 간부들 어디 갔지만 사전 답사하잖아요. 그죠? 사전 답사하는 것도 조사활동이다. 그 다음에 교육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써야 하고 그 작전에 따라가 세부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다 나오죠. 기획 파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운전, 그 다음에 보안, 검색 및 탐색, 이게 이제 검측 분야지, 검측. 이런 것이 이제 경호 작전 시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이지만 경호 공무원일 거죠. 우리 김명명 교수님 출신. 또 이에 유관되는 기관들이 군과 경찰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으로 오신다 하면은 그 전에 사전에 해당 지역에 군 그러니까 2군 지역 우리 2군 지역 온다 하면 2군 부사령관이 책임자가 되어서 계속 그 활동하죠. 회의를 하고 활동하고 확인하고 업무 협의하고 보고하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경호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직무 활동이다. 수행 직무다. 그러면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뭐 해양경찰을 포함하는데 경찰은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이제 많이 두 번째로는 정부기관의 두 번째는 여러분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곧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시범적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경찰 공무원 포함 모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죠. 공무원 시험 공학을 계속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 안 되는 사람은 왜 하냐? 이러합니다. 산업 구조가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지금 여러분 실직을 당하고 있죠. 11만 명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다 위축되어 있고 인근에 상업적 가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이러한 시대가 올지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능력 개발해가 본인이 맞는 생각하는 직업을 잘 잡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하면 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자치경찰 도대로 해가지고 시작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공무원 임용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치죠. 소요는 많은데 그만큼 국가 재정이 안 나기 때문에 많이 뽑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든 임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근데 경찰은 주로 하는 업무가 그 검찰하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적 그 업무를 한다. 사법 업무. 그러니까 수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외삭하는 경우는 일반적 국내에 있는 범죄 행위 말고 국가를 위해하는 이런 요소, 외국인이나 한국인 그런 것을 조사한 걸 외사 업무로 합니다. 외사 업무로 하는데 주로 이제 요 말고도 이제 직무를 보면은 다양하게 있죠. 4번 여러분 참고하면 되는데요. 자, 경호경비, 정보보안, 방범교통 이런 것은 이제 이렇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활동 그렇죠.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경찰 활동에 동원되는 경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호를 통치한다. 뭔 말이냐? 앞에 서 있는 경호경비, 정보보안, 방범교통 이런 소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특히 경호경비 파트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대통령 행사나 그 다음에 관련적 그 요소가 있으면 에이펙 뭐 이런 거 하면은 경찰이 우선 둘러싸는 경호경비원이 되죠. 그것도 일종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자, 그래서는 이 단체가 뭐냐, 백일경비단, 청와대 안에 있는 백일경비단, 청와대 외곽을 경호합니다. 아주 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죠.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들어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경찰특공대, 대테러 작전부대죠. 그리고 국회 경비대, 그 다음에 각 공항에 공항경비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경비대, 철도공안 이렇게 되죠. 여러 것이 이제 경찰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전부 다 경호원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업무에 있다가 소개해서 있는 거니까. 국가정보원은 뭐 수시로 채용하죠. 교수님도 과거에 이쪽으로 군대 제대할 때 뜻을 두고 있었으나 그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임용 절차가 있는데 보통 뭐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국가기관은 7급 내지 9급 이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수행 업무를 보면은 국가안보범죄수사, 국가기밀보안, 국내외 정보, 직원범죄수사, 중요 여행 및 중요 시설 경호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가행세 경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수행 업무가 정보 보관, 방첩, 안보 수사, 기계 신변보호, 수행 경호, 의전, 경비, 행정, 조사, 첩보 수집, 경찰하고 경호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크게 보면은 이 국가정보원들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러 부분에 걸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 국방부를 보면 군인은 뭐 우리나라에 3,500명 이상의 육해공군 장교가 있고 8,000명 이상의 부사관, 그리고 나머지 포함한 51만 명의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군인은 이제 부사관 이상의 간부급을 이야기하는데 뭐 4개 상한학교, 간호상한, 육군 상한학교, 해군 상한학교, 공군 상한학교 4개 상한학교 있고, 그 다음에 ROTC 각 대학의 학군단, 4년제 대학 학군단 ROTC, 그 다음에 학사장교,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별도로 뽑는 학사장교, 그 다음에 부사관, 시험 우리 학교도 군사학과 있죠. 부사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부사관학과, 각 학과의 군사학과, 새로 군사학과 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도 역시 뭐 학사장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을 이제 보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국가 방위 임무죠. 강경히 흩어져가지고 군사작전 및 국민의 재산과 보호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죠. 국방부 군인도 하나의 경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한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중에서 헌병이 경호를 담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요즘은 특별경호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병과별로 보면은 보병, 방공, 정보, 통신, 화학, 병기, 수송, 부관, 현병 이랬는데 부대들 또 정보부대, 첩보부대 부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이해하겠지만 아직 안 간 사람들은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헌병대, 경호부대, 요즘 헌병대 안에 이제 경호대가 있죠. 경비부대, 특수전부대, 특전사, 그 다음에 특공부대, 각 요즘은 1, 2, 3 하다 지상군 켜가지고 1, 3구를 합쳐두고 2군 지역은 2작전사령부 이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하에 북한의 특수부대를 대비해가지고 특공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테러 부대 있죠. 707 특전사 산하에 직할부대 대테러 707 있고, 이렇게 이제 부대를 해가지고 하면서 또 대통령 경호 행사나 이런 주요 행사에는 경호 제대를 별도로 짜가지고 그 행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자, 이 중에 그 사단장 이상의 그 원스타 이상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사람이 부관인데, 부관 병가도 있습니다. 부관이 있는데, 전속 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실장 있고, 뭐, 이런데, 그 부관노는 그 부관 참모는, 지휘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서 업무와 경호 업무, 그 다음에 의전 행정 업무를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국입니다. 교정국.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교정교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비교도대 이렇게 해서 각 그 구치소 및 또는 교도소를 지키는 이런 데죠. 교도소 시설 내 인원과 시설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한다. 수행 직무가 여러분 교도, 교정, 교화, 보안, 경비, 안전관리, 질서 유지, 취업관리 우리가 하나 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교정 공무원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의 경호직무 전문 종사자를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경호원 현장 직업명을 3번을 보면 좋겠는데요. 경호원, 정보원, 조사원, 사법경찰, 방호원, 보안요원, 경비원, 청원경찰, 수사관, 무관, 공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역시 그 밑을 내려오면 수행 경호 직무가 신변보호, 보안, 정보, 수사, 경비, 운전, 행정, 기획, 순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이 각 기관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들은 각각 이러한 관련 근거에 따라가지고 청원경찰법부터 시작해서 그 기관에 그 소속 기관의 그 직제 시행 규칙에 따라가지고 임명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경호보안 산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기관, 정부 유관기관에 대한 단체에 대한 이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 시간에 다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이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시간이 30분 오버되면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 뒷부분 좀 빨라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모르고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다음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